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강사님을 되게 잘 만난 것 같고요. 사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쉬운 점은 딱히 없었어요. 그냥 네,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조 딸깍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권순재입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팀과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딸깍이라는 팀명은 클릭 한 번으로 개발 외적인 일은 줄이고 개발 구현에 최대한 집중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딸깍을 빛낸 조언들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주제 선정 이후, 분석 설계 과정, 시연 영상, 기술 소개, 후기 순으로 발표 예정입니다. 그럼 주제 선정 이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높은 물가와 환경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사회에서 중고거래는 친환경과 가성비 둘 다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는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이고 당근 서비스만 월간 사용자 수가 1,500만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당근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경험률은 약 60%이고 이 중 당근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약 80%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당근은 2015년도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매출 규모는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적자 폭도 같이 함께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근을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장점은 유지하고 편의 기능과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될 만한 컨텐츠를 추가하여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주길 원했습니다. 다음으로 나들이의 대표적인 특징을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생성되는 게시물과 소모임의 활동 범위는 서울 시내의 구 단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리미엄 게시물 생성 기능입니다. 중고거래 게시물 생성 시에 프리미엄 설정 기능을 추가해서 급 매물이나 빠른 판매를 원할 시에 원하는 시간만큼 게시물을 상단 노출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 소모임 내가 소속된 소모임을 홍보할 수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홍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네 번째로 배달 기능입니다. 중고거래를 원하지만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때 배달을 맡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구현시연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태훈 군이 분석 설계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석 설계 발표를 맡은 최태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분석 설계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화면 분석, 데이터 분석, 업무 분석으로 나뉩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방법론은 많은 개발 방법론들 중에서 워터폴이라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 방식의 특성상 한 번 진행한 과정은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 전 분석 설계 단계에서 최대한 시간을 기울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입니다. 분석은 화면과 같이 요구사항 정의, 유즈케이스 어플리케이션 모델링, 화면 정의서, 로지컬 이야기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인데요. 설계는 보시는 것과 같이 분석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분석과 설계의 차이점은 먼저 분석은 어떤 흐름으로 시스템을 구성할지 전반적인 시스템의 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고, 반면 설계는 실제 개발 시 사용할 엔티티, 클래스, 메소드 등의 이름을 확정 짓고 개발 때 사용할 분석에서 놓친 부분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서부터는 각 단계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분석 단계의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들을 분류하였고, 이에 필요한 용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 유형 정의와 요구사항 추적표입니다. 유즈케이스 유형 정의에서는 각 기능들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식별자를 부여하여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시스템 전체와 서브 시스템별로 정의된 기능과 타사의 API와의 연관 관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 정의서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고 해당 기능이 완료되기 위한 선행, 완료 조건들을 명세화하였습니다. 기능 구현을 위한 조건들과 이에 따른 흐름, 데이터의 입출력 모두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인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설계 단계의 설계 표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스 파일 내에서의 네이밍 규칙을 정한 모습인데요. 각 메서드들의 이름을 기능별로 표준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 패키지 정의서입니다. 이는 개발 시의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해 팀원 간의 프로젝트 패키지를 표준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석 단계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VOPC 다이어그램을 통해 작업을 진행했는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클래스의 속성과 행위들을 나타내었고, VOPC 다이어그램을 통해 이 클래스들 간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클래스들의 연관 관계보다는 클래스의 속성과 행위를 나타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 단계의 어플리케이션 모델링입니다. 여기서는 분석 단계에 작성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실제 개발 시에 사용할 DTO 기체들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분석 단계의 VOPC입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화면과 화면에 쓰일 클래스들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의 VOPC입니다. 여기서는 분석 단계의 VOPC를 바탕으로 화면과 관련된 DTO들과 화면을 구성할 때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화면 정의서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실제 서비스 이용 시에 보게 될 화면을 그린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ERD에서 쓰일 테이블의 목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기서는 화면과 같이 저희 테이블은 총 19개가 나왔습니다. 이는 각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정의서입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테이블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 조건, 타입, 테이블 이름 등 DB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테이블의 구조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단계의 ERD입니다. 여기서는 각 엔티티 간의 관계를 세밀하게 나타내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데이터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단계의 ERD입니다. 여기서는 분석 단계 ERD를 바탕으로 1대1 관계 또는 다대다 관계를 모두 없애고 구현 시 잦은 조인을 방지하고자 중복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실개발 시 도움될 수 있는 ERD를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 분석 설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원 씨의 구현 시연 영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떨리네요. 많이 떨리는 관계로 제가 이제 대본을 조금 버벅이거나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현시연 영상 발표를 맡은 김동원입니다. 저희 구현시연 영상 본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간단한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온 이모 씨. 이사를 왔더니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기존에 갖고는 있지만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취미생활을 하고 싶지만 같이 취미생활을 즐길 친구가 없어 같이 놀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방금 시청하신 영상 속 가상인물과 같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각 주요 기능과 각각의 기능들의 간단한 설명 그리고 시연 영상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과 더불어 저희 모든 시연 영상은 전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클로바 더빙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빙이 되어 있으므로 시청 시에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들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회원관리 그리고 중고거래를 위한 중고거래, 그 다음은 같은 동네 간의 커뮤니티 그리고 소모임,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동네 나들이, 마지막으로 중고 상품 배달, 일반 상품 배달이 가능한 나들이 부름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회원관리 부분입니다. 저희 나들이 서비스의 회원가입은 일반적인 회원가입과 더불어 카카오 로그인에 대한 회원가입, 네이버 로그인을 통한 회원가입 세 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가입의 경우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후 휴대폰 번호를 통해 동일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회원은 영어와 숫자로 이루어진 고유한 아이디 태그 값을 부여받고 내 정보 공유란에서 이메일, 휴대폰과 같은 개인정보와 계좌, 페이 잔액, 즐겨찾기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문 대소문자 또는 한글을 사용하여 유괴서 12자의 닉네임을 입력합니다. 이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을 받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원가입의 문자 인증 서비스는 쿨 SMS API를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로그인 시에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도 회원가입과 동일하게 쿨 SMS API를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소셜 서비스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셜 서비스 회원가입에 필요한 카카오 로그인 API 그리고 네이버 로그인 API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내 프로필에서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 이메일, 내 동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 동네 설정의 경우 주요 로케이션 API를 사용해 현재 사용자의 주소의 동 단위까지 등록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메일 추가 또는 변경 시엔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하고 계좌 등록 또는 변경 시에 실계좌인지 검사합니다. 이메일 인증 기능의 경우 구글에서 제공하는 Gmail SMTP를 연동하여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대표 은행 계좌의 경우 포토원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해서 실계좌인지 인증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나들이 서비스의 메인 기능 중 하나인 중고거래 상품 기능입니다. 먼저 화면에서와 같이 같은 구 주소에 중고 상품을 볼 수 있는 시작 화면이자 메인 화면, 그리고 해당 상품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상품 상세 조회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상품 조회를 통해 내가 판매 중인 물품, 판매 완료한 물품, 구매 완료한 물품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거래 간 필요한 채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물론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 간 채팅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나들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중고거래 게시물을 등록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진, 제목, 내용, 가격을 작성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시간을 설정하여 원하는 시간만큼 게시물을 메인 화면 최상단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가격 흥정 받기를 선택하면 해당 상품을 흥정할 수 있는지 구매 의사가 있는 회원에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관심 있는 상품을 즐겨찾기 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한 후에 내 나들이에서 목록, 상세 조회할 수 있습니다. 흥정이 가능한 상품이니 화면과 같이 채팅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흥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 간 채팅의 경우 Node.js 기반의 Socket.io를 통하여 구현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내 상품에서 상품을 판매 완료 처리할 수 있고 판매 중 판매 완료, 구매 완료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결제 기능입니다. 내 나들이에서 나들이페이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설정 등에 필요한 나들이페이 충전의 경우 포트원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해 토스페이와 카카오페이로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토스로 100만원을 충전하여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다른 계정에서도 100만원을 충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동네 나들이 서비스입니다. 동네 나들이 서비스는 같은 구의 동네 커뮤니티로 커뮤니티 게시물을 볼 수 있는 메인 화면, 그리고 각각의 게시물들을 상세 조회할 수 있는 상세 조회 화면, 같은 구 동네 커뮤니티에 스트리밍을 생성해서 본인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스트리밍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일종의 소모임 기능인데요. 이 소모임 기능을 통해 오프라인 만남을 위해 필요한 일정을 조회하고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 나들이는 구 단위의 동네 커뮤니티로서 잡담과 홍보, 우리끼리라는 소모임 기능이 있습니다. 동네 나들이 홈에서는 잡담, 홍보 게시물의 검색, 조회, 생성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생성 후 게시물 내의 댓글과 대댓글로 회원 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게시물에 대한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공통된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우리끼리라는 소모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를 대표하는 사진과 소개 그리고 가입 신청에 필요한 질문을 작성하여 우리끼리를 생성합니다. 가입 신청은 우리끼리 가입 신청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함으로써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끼리 방장은 가입 신청서를 확인 후 가입을 수락,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방장이 우리끼리 가입을 수락하면 우리끼리 홈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우리끼리에서는 회원 목록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홍보 게시물로 영상을 업로드하여 홍보도 가능하며 자동 재생 기능을 지원합니다. 우리끼리 게시판에서의 게시물은 해당 우리끼리 회원만 작성,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정
계정 기능을 통해 오프라인 모임 날짜와 장소를 등록하고 회원들 간 공유가 가능합니다. 우리끼리 일정의 경우 달력은 플랫피커를 이용해서 구현하였고요. 장소 선택은 카카오맵 API를 통해서 구현하였습니다. 앨범에 사진을 추가하여 추억을 저장,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우리끼리 광장만 작성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네나들이 홈에서 홍보의 수단이나 일상 공유의 목적으로 스트리밍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 이름을 작성 후 채널 생성과 동시에 발급되는 스트림 키를 통해 OBS 또는 프리즘 리브 스튜디오와 같은 송출 프로그램에 연결하여 스트리밍 진행이 가능합니다. 스트리밍 기능의 경우 네이버 클라우드 API 중에서 라이브 스테이션 API를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라이브 중인 스트리밍은 영상 게시물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트리밍 종료 시 해당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의 이제 마지막 서비스인 배달 서비스 나들이 부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들이 부름 서비스는 중고거래 상품이나 일반 상품을 배송자가 구매자 대신 결제하고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구매자는 배달자에게 대리 구매 그리고 배달까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배달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배달 추천 경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연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나들이 부름 홈 화면에서 배달 주문 목록과 게시물 검색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품 주문 등록 화면입니다. 제목과 상품 구분을 선택한 후에 목적지 설정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합니다. 출발지, 도착지에 대한 기능은 카카오맵 그리고 지오로케이션 API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목적지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게시물 내용을 작성하고 주문 상품의 보증금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까지 등록하면 주문 등록이 완료됩니다. 구매자는 주문 조회에서 상품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등록한 주문을 취소하고 싶을 때 주문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중고상품 주문 등록 화면입니다. 주문 등록 시 일반 상품과의 차이점은 중고상품 거래 일정을 불러와 상품 정보를 손쉽게 설정 가능한 점입니다. 배달 의사가 있는 배송자는 주문을 선택하여 주문 수락이 가능합니다. 배달 취소를 원한다면 주문 수락된 게시물을 배달 취소할 수 있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달 완료했을 때는 배달 완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송자가 주문 수락한 게시물의 목적지를 현재 위치 기준으로 배달 추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 경로는 카카오맵, 지오로케이션, 카카오 모빌리티 API를 내 사용하였습니다. 나들이에서는 회원의 모든 주문 내역과 모든 배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들이 부름 알림 상태를 켜면 배송자가 주문 수락, 배달 취소, 배달 완료 내역을 알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알림으로 게시물을 조회했다면 알림 읽음 확인이 되며 삭제를 원하는 알림은 바로 삭제 가능합니다. 부적절한 게시물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구현, 시연 영상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기술 소개 발표자인 이상민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기술 소개를 맡은 조장 이상민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트를 사용할 거라서 지금 사기분들 저쪽 화면 말고 이쪽 화면 보이신다면 최대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적용한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엔드에는 랭귀지로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고요.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리고 스프링 부트를 사용했으며 보안을 위해서 스프링 시큐리티와 JWT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 스프링 클라우드를 사용했고요. 채팅에서는 노드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고 저희 웹 크롤링을 위해서 추리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네, IDE로는 인텔리제이와 VS 코드를 사용했으며 데이터베이스로는 네이버 클라우드, MySQL, 레디스, 몽고DB를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은 프론트엔드입니다. 프론트엔드 랭귀지로는 자바스크립트와 HTML, CSS를 사용했으며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에서 특징적으로는 리액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저희 채팅을 위한 소켓 IO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HLS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은 CI/CD입니다. 네, 버전 컨트롤 시스템으로는 저희 도커브 그리고 GitHub 그리고 GitHub 데스크탑을 사용했으며 컨테이너 관리로는 쿠버네티스와 도커를 사용했습니다. 네, CI/CD 툴로는 젠킨스와 슬랙을 사용했고요. 서버 매니지먼트로는 시큐어셀, 엔진엑스, PM2를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사기분들 도움 될 거예요.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네, 먼저 IDE를 통해 소스 코드를 편집하고 버전 관리와 CI 지속적 통합이죠. 네, CI 실행을 위해 GitHub 레파지토리로 소스 코드를 푸시합니다. 네, 지금 포인터가 많이 떨리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때 젠킨스에서 시큐어셀을 통해 그 GitHub 레파지토리 메인 브랜치에 있는 소스 코드를 클론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젠킨스에서 테스트와 빌드, 파이프라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저희 협업 관리 툴인 슬랙으로 알림을 받도록 설정해서 저희 작업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공한 작업 결과물을 버전 관리와 CD, 지속적 배포죠. CD를 위해 도커브로 이미지를 푸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서버 파트에서 이 챗과 웹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와스는 네이버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의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챗 서버입니다. 챗 서버는 노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몽고DB와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와스 서버는 아파치 탐캣을 사용하고요. 그 배치 파일을 통해서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 리소스를 정의하여 배포 전력과 레플리카 셋을 설정하였고 또한 이 네이버 클라우드의 MySQL, 레디스와 연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웹 서버는 리액트 프로젝트를 리액트 프로젝트 빌드 결과물을 빠른 응답 속도로 제공할 수 있고 웹 서버와 와스 서버 간 통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CORS 이슈를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 쉽게 해결이 가능한 엔진엑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웹 서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파트로 응답이 반환되겠죠. 네, 그럼 다음으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저희 매직앱 관계자분들 NCT까지 따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맞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희 도메인에 접근하게 되면 이 글로벌 DNS가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HTTPS 요청을 생성해서 저희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지나서 VPC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 요청을 수신하게 되는데
이때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에 인증된 SSL이 이 HTTPS 요청을 해독하여 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내부 서버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트래픽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퍼블릭 서버넷의 로드 밸런서 또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내부 서버에 트래픽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서버에 그 오토 스케일링 적용돼서 CPU 사용률이 70%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 해당 서버의 이미지로 새로운 서버를 생성해서 트래픽 가부에 대한 유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설정했습니다. 네, 다시 흐름으로 돌아와서 이 로드 밸런서가 라우터에게 요청을 보내게 되면 이 라우터는 라우트 테이블을 참조해서 해당 목적지 IP 주소에 대한 라우팅 경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 라우팅 경로를 결정했으면 이 요청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로드 밸런서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로드 밸런서에 도착한 요청이 이제 워커 노드의 그룹인 노드풀로 전달되는데, 이 노드풀에서 이제 각각의 노드로 가게 되고, 이 노드에서 파드에서 컨테이너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테이너는 저희의 와스 서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와스 서버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이때 DB에 접근해야 될 경우 해당 DB 접속 정보를 가지고 흐름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다시 돌아온 다음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완료한 다음에 응답을 생성해서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쪽에 응답이 반환되겠죠. 네,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또 이외에 사용한 거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해서 라이브 스테이션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빠른 캐싱을 위한 글로벌 엣지, 그리고 파일 업로드를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애니메이션을 통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각 팀원들은 그 최신화된 소스 코드를 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 브랜치에서 소스 코드를 풀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편집을 완료하고 이제 버전 관리를 위해서 개인 브랜치로 푸시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메인 브랜치에 머지하기 위해서 풀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 팀원의 깃 관리자가 해당 풀 리퀘스트의 수정 사항과 커밋 메시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 풀 리퀘스트를 수락하게 되겠죠. 이때 자, 젠킨스 왼쪽에 이 느낌표 뜬 거 보이시죠? 이 메인 브랜치와 젠킨스 간의 웹훅으로 인해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메인 브랜치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젠킨스에서 이를 감지하여 소스 코드를 시큐어셀을 통해 클론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는 이 클론한 소스 코드들은 젠킨스의 워크스페이스에 위치하게 되며 각 프로젝트별로 워크스페이스의 하위 디렉토리, 웹과 와스, 챗 워크스페이스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웹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저희 리액트 프로젝트를 빌드하기 위해 npm을 사용했고요. 와스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빌드하기 위해 그레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좀 특징적으로 챗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저희가 노드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는데 따로 빌드를 진행하지 않고 런타임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작동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빌드 결과물과 또는 소스 코드를 이제 버전 관리와 CD를 위해서 도커 허브로 푸시를 하게 되고, 네, 이후 푸시된 도커 이미지를 통해 저희 서버 파트에서 시큐어셀을 통해 풀 받고 이제 서비스가 운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서버 파트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미지를 통해 자, 와스 서버, 웹 서버, 챗 서버가 생성이 되는데 저희 와스 서버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했는데 이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 리소스에서 저희가 레플리카 셋을 3개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3개 중에 한 개의 파드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 레플리카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드를 생성해서 서비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커 이미지의 버전이 업데이트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배포 전략으로 롤링 업데이트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단 없이 배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요청 내려온 거 보셨죠? 예, 웹 서버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요청은 와스 서버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웹 서버와 와스 서버 간의 이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서 웹 서버에 있는 요청이 와스 서버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응답을 생성한 다음에 다시 웹 서버 쪽으로 보내고 최종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반환이 되겠죠. 어때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한 분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저는 행복한 겁니다. 네, 기술 소개는 기술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팀원들의 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고.
네, 저희 지난 6개월간 저희 팀원들과 프로젝트 하면서 뭐 재밌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긴 했는데 네, 모두 이제 여기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뭐 고개만 돌리면 다들 경쟁자, 바로 옆에 경쟁자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예요, 전부 다. 네, 저보다 취업 늦게 됐으면 좋겠고 안 좋은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입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일단 저희 선생님이 영화 이플래시에 나오는 그 드럼 선생님 같은 분이셨는데 일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개발 지식보다도 일단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더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어서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프로젝트를 몇 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뭔가 깊은 개발 지식을 통해서 개발한다기보다는 이제 사용법을 익혀서 사용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6개월 동안 강사님께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 개발에 대한 좀 지식이 많이 늘은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프로젝트가 다들 열심히 해준 팀원들께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이렇게 재미있게 후기를 말씀해 버리시면 제가 이제 좀 말하기 힘든데 일단 항상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네, 강사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원들한테 강사한테 또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조가 제 기준에서는 강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하면 된다의 좀 좋은 표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희 말로만 밤을 새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틀, 3일에 한 번씩은 2달간 거의 밤 그렇게 샜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겪은 저도 대단하고요. 앞서 보여주신 이제 저희 팀원들분도 참 대단하고 하여간에 이제 마지막 날인데 모두들 좋은데 취업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분들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